사회자 선택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질적으로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자가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잘못돼서, 전달이 잘못돼서 도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저는 마이크를 잡으러 갑니다. 어디로 왔냐? 이거 보이시나요? 이 곰이 마스코트인 공주로 왔습니다. 빠른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춰 하나도 좀 박혀요, 계속. 그러니까 오셔서 제가 뭐 소개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할 때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조절 그때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신랑 신부님의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신랑 신부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예식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부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고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려면 반드시 숨은 생명이 튼튼해.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예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중이 하객 여러분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식을 갔다 왔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은 아니고 일반 예식으로 공주 경복궁 웨딩홀에 다녀왔는데 사회자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회자 선택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자는 전속 사회자와 외부에서 활동하는 외부 사회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 활동하는 프리랜서 사회자가 있고요. 두 번째, 업체에 소속돼서 업체 사회자로 활동하는 사회자가 있습니다. 이건 크게 차이가 없는데 프리로 활동하면서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확실하게 나누어진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속 사회자와 그리고 외부 사회자 이 두 가지로 나누면 일단 결혼식 사회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도 어느 웨딩홀에서는 전속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회자가 정해져 있고 그 두 번째 그 사회자의 경력을 알 수 있고 그 세 번째 동영상이나 이걸 확인해서 그 사람의 진행 실력을 확인할 수가 있으면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 웨딩홀에서 진행하는 전속 사회자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례 없는 결혼식이 30, 일반 결혼식이 15에서 20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웨딩홀 자체에서 사회자 업체에게 넘겨주기 전에 커미션을 10만원에서 15만원, 그러니까 40에서 50% 정도의 커미션을 띄고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다시 또 아래에 있는 사회자들에게 커미션을 20%, 30%를 띄고 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주례 없는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받는 비용이 15만원 밑으로 되는 거고 일반 결혼식은 당연히 10만원 밑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중고차도 그렇듯이 싸고 좋은 차가 없듯이 사회자도 싸고 잘하는 사회자는 좀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30만원 받고 진행할 때 느낌이랑 10만원 받고 진행할 때 느낌이랑 어떤 게 더 책임감을 갖고 진행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전속 사회자로 안전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 웨딩홀에서 특화된
사회자도 잘하는 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속 사회자 같은 경우, 그리고 외부에서 불러오는 사회자의 경우, 사회자가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 당일까지 사회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성수기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행사를 여러 개 잡아놓고 그 직전에 사회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기 있는 사회자의 경우는 스케줄이 먼저 잡힙니다. 그리고 인기 없는 사회자는 나중에 잡힙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대부분 늦게 연락하시면 실력이 안 되는 사회자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비수기 때는 뭐 실력이 있건 없건 행사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실력 차이를 구별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수기 때도 잘하시는 분은 스케줄이 꽉 차 있으니까 그분은 선택하기가 어렵겠죠. 웨딩홀에서 전속 사회자를 섭외해서 진행할 때는 그 사회자와 미리 통화를 하고 어떤 사회자가 진행을 할지 알고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만약에 사회자가 바뀌게 되면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 배정을 빨리 받아서 그 사회자와 본인이 원하는 결혼식 스타일을 조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다 해놨는데 그 업체와 또 그 사회자의 연결이 잘못돼서 전달이 잘못돼서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는 사회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딱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신랑 신부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원활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속 사회자를 지정을 받아도 누가 진행할지 확실히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회자와 통화를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설명을 듣거나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게 신랑 신부가 피해를 받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섭외하는 사회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사람이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신랑 신부가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회자가 진행하는 스타일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그맨들 같은 부분은 이제 웃기고 이벤트적인 요소를 많이 진행하시고 아나운서 같은 분들은 조금 진중하고 온화한 느낌으로 진행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사회자마다의 특징을 잘 파악하셔서 본인에 맞는 스타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있고요. 그래서 외부 사회자의 다 장점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외부 사회자 같은 경우는 지역이 먼 거리에서 올 때 성수기 아니면 날씨가 안 좋을 때 도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동 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오는지를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마음 편히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외부 업체도 사회자 지정을 안 하고 식 직전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전국적으로 사회자 섭외 및 진행을 하시는 업체는 전문 사회자가 없이 그 지역에 일정한 사회자를 섭외해두고 일이 있으면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도 커미션을 되게 많이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회자가 양질의 사회를 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랑 신부와 사회자 사이에 여러 과정을 겪게 되면 신랑 신부가 주는 비용이 사회자에게 전부 다 오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만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신랑 신부와 사회자가 다이렉트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교류도 편하시고 진행 스타일도 확인하시기 편하시고 그럴 겁니다. 저처럼요. 그 사회자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회자의 실력을 확인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신랑 신부님이 직접 그 사회자의 진행을 보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는 건 좋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사회자가 어디서 진행하는지 찾아가고 그래서 확인하는 건 번거로움도 있지만 실제 진행하는 걸 본다는 안정감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대부분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을 홍보할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확인하시면 신랑 신부님 스타일에 맞는 사회자를 선택하셔서
함께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는 좀 개인적이죠. 그래서 블로그랑 유튜브를 활용해서 신랑 신부님께 진행 영상을 보여드리고 샘플 제공도 하고 직접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신랑 신부님의 궁금증도 해소하고 저도 이제 신랑 신부님에 대한 니즈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신랑 신부님 모든 거 다 정해지고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웨딩홀에서 준비하는 건지 이거는 사회자가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신랑 신부가 직접 준비해야 되는지 꼭 체크를 하고 식의 진행을 들어가셔야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웨딩홀과 사회자는 중복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웨딩홀에서도 체크가 안 하고 사회자도 체크를 안 하면 공중에 붕 떠버리는 웨딩홀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 극소수지만 정말 준비를 잘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님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셔야지 불안감이 없으실 겁니다. 특히 뭐가 있냐면 식전 영상, 그리고 MR 같은 거, 그 다음에 등장, 행진, 음악 같은 경우 신랑 신부님들이 그냥 두셔도 되지만 확인을 한번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외부 사회자건 전속 사회자건 사회자를 지정해서 미리 그 사회자와 교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고 꼼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회자 지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회자가 언제 도착하고 어떤 걸 준비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회자가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 거고 본인이 준비하실 거, 그다음에 웨딩홀에서 준비하실 거를 확인하셔야지 미리 실수가 없고 안전하게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웨딩홀과 사회자가 중복으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체크하는 것이 신랑 신부님의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급 방법 그리고 예약금은 얼마였는지 확인하시고 추후에 결제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신랑 신부님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식 진행하고 신혼여행 다녀오셔서 한 달 뒤에 입금 받은 적이 있는데 연락을 하기도 불편하고 참 어렵더라고. 계속 달라고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식 끝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식 끝나고 바로 입금해 주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구사항은 확실하게 어떤 걸 요구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사회자가 진행할 때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속 사회자가 나쁘다, 외부 사회자가 나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부 사회자건 전속 사회자건 신랑 신부님 스타일에 맞게 신랑 신부님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잘 진행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사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본인들 스타일에 맞는 사회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신랑 신부님의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저것 준비할 거 많으신데 결혼식만이더라도 전문 사회자와 함께 하시면 조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친구분들이 하셔서 의미를 더할 수도 있지만 전문 사회자도 전문 사회자만의 이점이 있겠죠. 원활한 진행이 신랑 신부님의 결혼식을 더욱더 빛나게 할 겁니다. 물론 친구분들도 연습을 많이 하셔서 진행하시면 전문 사회자 못지않게 의미도 담고 멋진 추억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님의 선택이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결혼식 날 오시는 모든 분들은 신랑 신부님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잘하건 못하건 다들 축하해 주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설거지가 늘었다.